시간이 되어서 오늘 염재혁 총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종 캠퍼스 교학처장 최종택입니다. 저희가 매 학기 한 번 정도는 최소 1회 이상은 총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오늘은 세종 캠퍼스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을 50분 정도 진행을 하고요.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글쎄 한 학기에 한 번 기억으로는 아닌 것 같고 한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특강을 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최근에 그 교육부에서도 여러 가지 자율개선대학이라든가 이런 그 평가가 나오고 또 모든 대학들이 새롭게 어떻게 변화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저희가 한 3년 전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다 극복을 하고 이번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갖게 돼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총장에 취임하면서 그 세종 캠퍼스의 제2의 창학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많고 저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오늘은 크게 저희가 변화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특별히 이제 교육에 관한 것,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이제 연구에 관한 것, 그다음에 환경이 저희가 변화하는 것, 그다음에 저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세종의 미래를 새롭게 이제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육에 대한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었지만은 이전에 이제 분교 체제로 출발을 해서 서울에 있는 학과들하고 유사한 학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캠퍼스 체제로 바꿔가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특히 모든 학과들을 재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그 세종시하고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컬화, 그다음에 특성화, 융복합화. 어떻게 보면 서울 캠퍼스보다 더 먼저 21세기 교육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특성화된 대학으로서 저희들이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종 캠퍼스라는 이야기는 먼저 이름을 바꿨지만 제가 작년에 서울도 이제 안암에서 서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고려대학교는 이제 양대 축으로 발전해 나간다. 하나는 그 헌법에서 얘기하는 수도로서의 서울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정수도로서의 세종,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나간다는 것이 이제 외국에 나가서도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특별히 서울 캠퍼스는 전통적인 학문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을 해 나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몸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변화를 하기가 어렵지만 제가 이전에도 제2의 창학을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종 캠퍼스는 훨씬 더 21세기에 맞는 교육, 21세기에 맞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재구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글로컬화라는 것도 여기가 이전에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돼 있었던 것에서 이제 세종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동북아에서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는 이제 유럽까지 포함하고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여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로컬하고 연결을 시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학문 수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을 하자라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가 1905년에 처음 보성전문학교로 개교를 했을 때에도 당시의 모든 학문들을 유학이나 아니면 한학 중심으로 돼 있었을 때에 근대화를 위해서 처음으로 법학과 이재학, 법률학과 이재학은 지금 경제학이나 경영학인데 그런 것을 가지고서 출발했던 것처럼 굉장히 응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융복합화도 단순하게 기존에 있는 학문을 섞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에서 원하는 것들, 예를 든다면 뭐 AI에 대한 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AI를 가르치는 학과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몇 개를 엮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AI는 IoT를 베이스로 해갖고 우리의 생활 자체, 삶 자체가 녹아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융복합화를 A 학문하고 B 학문을 더하는 단순 그 1대1 그 합쳐지는 그러한 통합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아마 계속 발전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그 서울 캠퍼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인문대학, 과학기술대학, 경상대학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재구성을 해서 과학기술대학은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그 특성화나 융복합화의 학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게 자유공학부 같은 데서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가 행정 수도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에 대한 게 나중에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울보다도 더 많은 수요가 창출돼서 기존에 있었던 경제 통계 쪽도 다 일로 들어오고 사회 그 다음에 외교안보인 북한 쪽도 다 일로 들어와서 정부 공공행정학부하고 한데 합쳐갖고 공공정책대학으로서 많은 정책에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고 또 문화스포츠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큰 산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포츠라든가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고전적으로 하던 고고미술사학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지금 새로운 대학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그 비즈니스 경영학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글로벌한 경영으로 할 것인가 하면서 인문대학에 있었던 여러 언어권들이 같이 들어가서 이제는 언어와 외국어와 글로벌 경영을 동시에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겠다라는 거고 약대는 뭐 특성화가 있으면 그대로 가는 잘 체계가 갖추어진 이런 시스템으로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새로운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조직은 이거 뭐 연구하고 행정 중간에 있습니다만 많은 행정조직들이 신설이 돼서 특별히 이제 산학협력단이 만들어졌고요. 따로 또 교육혁신센터 특히 청년들의 취업이나 청년들을 대학생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과정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미래인재개발원 또는 교양교육원, 이제 교양 과목들도 다 서울 캠퍼스는 이미 자유정의 진리로 플립드 클래스로 다 바꿔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바꾸어서 미래 형태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는 것. 또 특히 세종은 갖고 있는 특징이 기숙사를 뭐 서울보다는 훨씬 더 많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어서 RC 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평생교육원하고 하고 있고요. 창업지원단과 산학협력단이 같이 연결을 해서 앞으로는 취업도 중요하지만은 더 많은 진취적이고 개척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는 거고 본부행정부서도 이제 평가하고 분석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에는 최근에 대학정책연구원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계들을 항상 잘 빅데이터처럼 가지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정부의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건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았을 때 비교과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고요. 뭐 여기서 이제 뭐 단과대학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그 서울하고는 조금 차별화돼서 하는 게 다양한 비교과가 있지만 비교과를
장학금 제도도 저희가 성적 장학금을 없애고 그 프로그램 장학금 쪽으로 이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겠고, 아마 여기보다 조금 차이 나는 거는 서울에서는 최근에 그 사회봉사단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1년에 한 260개의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됐고, 또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받으면서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도 추가가 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제 이러한 것을 봤을 때에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이 돼서 이전에는 서울 캠퍼스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났지만 점수를 오히려 더 서울 캠퍼스에서 세종 캠퍼스가 이미 한번 테스트를 받아봤기 때문에 오히려 벤치마킹을 세종 캠퍼스에서 와서 할 정도였는데, 현재 저희가 40점 만점에 거의 39.93, 39.94로 다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결과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작년에 입시 전에 비디오를 찍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건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서울 강남에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는 학교가 됐다. 왜냐하면은 그 SRT를 타게 되면은 뭐 제일 빠르면 38분, 거기서부터 여기 캠퍼스까지 한 15분의 셔틀이 오게 되면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고, 제가 뭐 교우들한테도 농담 삼아 그러는데 수서역에서는 그 안암역 오는 것보다 서울 캠퍼스 오는 것보다 여기가 더 가깝게 빨리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굉장히 여건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저희가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작년도 수시에서는 충청권에서 저희가 1위의 경쟁률을 보였고, 정시에서도 그랬는데 올해는 비수도권 전체,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뭐 국립대학들 지원을 받는 뭐 부산대나 경북대나 이런 데를 포함해서도 저희가 1위로 이제는 자리매김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지속화되면은 굉장히 특이한 형태, 예를 든다면 미국에서 UC 캠퍼스가 있는데 UC 버클리가 뭐 본교처럼 이야기를 한다면 UCLA 이상의 특화된 그러한 캠퍼스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 제2의 창학을 이야기했었고, 사실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에 대한 것을 뭐 교수님들도 오셨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요. 뭐 학생들은 잘 모르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세종 교수님들의 특히 과기대 중심으로 뭐 약대 뭐 다른 또 인문사회계도 마찬가지로 좋은 그 연구 업적을 내고 계셔서 우리나라 전체 대학들 중에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한 5위 정도의 연구력을 선생님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논문의 수가 아니라 사이테이션 한 것 중에서 상위 몇 % 논문이 많으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위 10%하고 20% 이 논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했을 때에는 이제 사이테이션 인덱스도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체 합계를 봤을 때 지금 현재는 그 10% 이내가 약 19%, 그 다음에 10에서 20% 사이가 23%니까 둘을 합치게 되면 거진 40% 이상의 논문들이 이렇게 상위 논문으로 랭크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보게 되더라도 이제 그 자연과학 쪽으로의 논문은 국제학술지 논문당 피인용 자연과학 계열은 세종 캠퍼스가 가장 서울 캠퍼스보다 높게 선생님들이 연구를 해주고 계시고요. 인문 계열도 이제 5위, 쭉 5위 정도의 수준을 이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연과학계의 2017년도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의 피인용, 그러니까 요즘 논문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이 주요 논문이기 때문에 인용을 하느냐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셔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그 강의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 연구비도 끊임없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서울은 연구기획본부를 만들고 연구부총장제를 만들어서 지난 4년 동안에 2014년도, 2013년도하고 비교해 보면은 기획을 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한 대형 연구비를 한 50억 정도 수주하던 것이 작년에 한 500억 정도를 수주하게 됐으면 10배가 증가가 됐고요. 산단의 규모도 한 1000억 정도가 지난 한 5년 사이에 이제 증가하게 됐는데 지금 세종은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산학협력단을 이제 최근에 만들었고 그래서 이 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올해 내년 정도 가게 되면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여기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자연 증가로 꾸준히 올라오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지금 200억 이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캠퍼스는 외부 연구비가 현재 한 3천억을 넘어서 그 산단 전체의 예산은 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세종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학교 전체의 예산이 2조 4천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병원이 한 1조 2천억, 이 교육에 관계되는 것이 1조 2천억입니다. 근데 이제 등록금이 동결이 돼서 학생들의 등록금은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 대학원 다 합쳐서 한 3천억 정도, 1조 2천억 중에서 3천억 정도의 예산이고 교수님들의 연구비가 꾸준히 늘어나서 산단이 서울 산단만 한 5천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한 1,000억 정도가 지난 4년 사이에 이제 1,000억 이상이 증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부대 사업들, 이런 교육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을 해주고 있고, 이제 기부금이 평균 한 400억 정도 했던 것이 작년에 이제 1,107억 정도를 달성을 해서 그것도 한 2배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 기부금 수준은 우리나라에 400개 대학이 있는데 400개 대학이 1년 내내 기부를 받는 것이 평균 한 4천억 조금 넘는데 고려대학교가 하여튼 다른 대학보다는 이전에도 기부금을 그중에 한 10%가 되는 400억 이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1,000억을 작년에 뭐 특이한 케이스긴 합니다. 1,000억을 처음으로 넘겨서 1,100억이 돼서 한 3년 전에 550억, 그 다음에 재작년에 750억 하다가 작년에 이제 1,100억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우들이나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도 내년부터는 올해나 결과를 보게 되면 아마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꽤 많은 연구비가 수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BK21 플러스 CK 또 스타트업 지금 다양하게 이 체제가 갖춰지게 되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서 정부로부터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앞으로는 최근에 기부금도 많이 어제도 기부식을 해서 여기 경영학과 82학번 이제 세종 출신이 1억 원을 어제 기부를 했습니다만 이전하고 달리 이제 기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환경의 혁신으로서는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겠습니다만 전체 조감도를 2015년에 있었던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우리 김은상 교수님도 와 계십니다만 가속기 학과가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대학원에 있고 그다음 가속기 융합관을 ICT 융합관을 저희들이 완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공사들이 이제 산학협력관, 이거는 2019년 내년 11월에 완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면은 과기대의 교수님들의 연구 환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게 되고 그것을 함과 동시에 이제 곧 이어서 기존에 있었던 과기대 건물 리모델링 작업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는 문화스포츠대학 교육관을 지금 이제 짓고 있어서 이것은 내년에 한 7월 정도 완공 예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문은 많은 분들이 이제 크림슨 브릭 운동을 벌여갖고 정문을 하는데 우리 안정호 부총장님 농담으로 지난번에 전체 교무위원회에서 서울하고 똑같이 짓는데 이렇게 땅이 높이가 좀 달라갖고 여기 세종의 정문이 서울 캠퍼스 정문보다 약 30cm 더 높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교무위원들이 그런가 막 그랬는데 이것도 내년 4월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완공이 돼서 앞에 국도하고 연결이 돼서 새로운 길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그 도서관을 이제 김성철 도서관장님이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열람실들을 CJ에서 도와줘서 CCL이라고 해서 CJ Creator Library, 이제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보고 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지식을 한번 생산해보자 라고 해서 유튜브를 만드는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고 테드 같은 걸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더니 한 5개 정도를 CJ에서 이제 도움을 줬고 한 13억을 들여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 훨씬 넘는 공간인데 일반 커뮤니티 지역사회에도 이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교육 매체시라고 같이 라라랜드를 이제 유튜브로 제작을 했고 올해는 맘마미아 2를 패러디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좀 도서관이 좀 달라져야 된다. 옛날에 독서실 같아서는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C 라운지, D 라운지 해서 이게 라운지들을 바꿔놔서 지금 여기서 보는 그림처럼 테드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열람석 자체도 그 북카페 같은 그런 분위기, 좀 밝은 분위기, 또 일부에는 지금 서울 그 캠퍼스 쪽에서는 그 취침실도 이제 남녀 따로따로 해서 한 4개 정도를 만들어 놓고 해서 자꾸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도 지금 이렇게 그 학술정보원을 좀 바꿔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로비도 바꾸고 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캠퍼스에 크림슨 스토어를 만들어서 고대의 제품들을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아직은 뭐 큰 수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 한 10억 정도 이제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크림슨 스토어를 네이버에 치고 들어가시면은 온라인 쇼핑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정도의 아이템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문을 해서 다 사실 수도 있고요. 또 학생 모델들이 옷 같은 거는 다 입어보고 한 사진들이 쭉 따라 나오고 있는데 서울하고 똑같이 여기도 이제 크림슨 스토어를 이제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전부터 약속을 했던 것이 파이비를 여기다가 해야 된다 그래서 파이비를 지원을 하기로 해갖고 이제 파이비 계획도 곧 이제 따라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저희가 절약하느라고 등록금이 안 올라가서 이렇게 중간에 블랭크가 있었지만 취임하고 나서 실제로 여기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제2의 창학을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고 해갖고 현재 2017년에 176억, 올해 이제 383억, 내년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더 큰 투자가 이루어지겠는데 또 한 번의 점프를 하기 위해서 이전하고 다른 형태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성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정주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뭐 10분, 15분이면은 우리 세종 캠퍼스로 올 수 있고 또 세종 정부종합청사까지도 굉장히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지금 여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실리콘밸리가 IT의 본산인 것 같지만 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가서 봤더니 최근에는 워싱턴 DC가 더 큰 이제 바이오 IT의 본산이 돼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그 바로 도시에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세종시는 이제 처음 뭐 시작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 겨우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발전할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정부의 세종시의 국회의원이 이해찬 국회의원이 이제 지금 여당의 대표가 되셨고 그 양반이 처음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을 했었기 때문에 국회 분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아마 천지개벽할 정도의 그런 변화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들이 달라지게 되고 그 연구단지도 대덕단지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과학기술이나 이런 연구, 미래형의 연구에 대해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심적인 곳으로서 여건이 달라지고 있다. 농담 삼아 연세대학교 측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네들 이제 원주에 크게 자리 잡아서 예쁘게 캠퍼스 만들고 막 그랬는데 당신들 어떻게 알고 이쪽 경부 라인에 갔냐. 가만히 있었는데 특별자치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기는 뭐 엄청나게 뭐 한다 그래도 아직 원주는 원주, 강원도 원주인데. 그래서 뭐 이게 다 어떤 또 세옹지마다 거기도 좋아질 때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위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굉장히 다른 형태로 발전하고 있게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게 제일 큰, 아마 우리 공공정책대학은 앞으로 이거를 이제 학부모들이 아시게 되면 거의 일로 많이 보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과기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역 인재 할당이 목표제가 있어갖고 현재는 13%지만은 원래 요구한 게 워낙 이제 지역 개발, 이제 균형 발전, 이게 노무현 정부 때의 아주 키워드였고 지금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정부 5년 동안에는 엄청나게 추진할 텐데 30%가 되면 이제 이거 가지고서 계속 뭐 이춘희 시장하고도 제가 계속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너무 여기는 독점적인 이익을 받는다. 예를 들면 대학이 우리하고 옆에 있는 홍대하고 공주 영상대 3개밖에 없는데 지금 보면은 대상기관이 19개 기관에서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3군데서 한다 그러면 결국은 너무 독식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대전에서도 우리도 같이 끼워달라, 뭐 충남에서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막고 있고 이게 법의 취지가 그런 게 아닌데 어떻게 이걸 하느냐라고 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기회 될 때마다 그렇게 이게 훼손되면은 다른 지역도 다 훼손되지 않으면 서울도 그렇고 다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최고 수혜 대학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아마 앞으로 이걸 잘 준비를 해서 우리 학생들도 인턴을 간다든가 특히 이제 석사과정 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저도 여기서 뭐 같이 일들을 많이 했던 거가 뭐 스태피라든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일을 많이 했는데 석사과정 학생들이 가서 위탁연구원으로 많이 일을 했는데 이걸 내려오다 보니까 그 보조해줄 위탁연구원들이 너무 없어갖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여기 뭐 대표적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KDI 같은데 한국개발연구원 같은 엄청나게 많은 그 보조 인력들을 필요로 하는데 또 나중에 와서 연구원들로도 다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선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정책으로 챌린지가 있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확실히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건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이쪽 지역이 뭐 청춘조치원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이제 이춘희 시장은 제가 그 행정학과 73학번이고 이춘희 시장이 74학번이라서 제가 1년 휴학을 하고 74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이제 학부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춘희 시장이 또 정치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이해찬 국회의원하고도 가깝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특히 이제 도시 균형 발전 때문에 청사가 있는 신도시 쪽하고 옛날에 연기군이 있었던 이 조치원 쪽하고의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결국 그거를 할 때 한데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데가 결국은 고려대학교의 세종 캠퍼스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청년 창업주택 역세권 쪽도 하고 뭐 스타트업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를 이용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이든가 문화 프로그램을 발전을 시키고 대신 그쪽에서는 투자를 해주는 이와 같은 이제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이거는 우리가 교수님들도 그렇고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서 제안을 해주게 되면 리소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여러 가지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가 서울 캠퍼스도 처음으로 캠퍼스 타운 그 계획에서 1호로 박원순 시장이 안암동을 해갖고 참사리길을 캠퍼스 타운으로 만들어서 1년에 20-30억씩 하다가 지금은 한 40억 이상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의 파일럿
타운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거기 전체를 지난 1월 달에 SK텔레콤에서 도움을 받고 저희가 기부도 받고 그래서 한 55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그 안암병원하고 지금 서울 캠퍼스 쪽을 전부 다 IoT 베이스로 다 만들고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까지 같이 해서 여기는 뭐 학생들이 주로 이 안에서 많이 생활을 하시지만은 그 안암동은 이제 밖에 나가서 많이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모든 레스토랑 정보들이 다 한 군데 모이고 뭐 오늘의 메뉴 같은 것도 한 군데 보일 수 있게 하고 지금 이제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외국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미래형 스마트 시티의 모습을 보여주자라고 해서 그 참사리길이 안암 로터리에서 개운산까지 올라가는 안암역까지는 차 없는 거리로 해서 돌리고 거기다가 공항에 있는 무빙 워크 같은 식을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타임스퀘어처럼 이제 모니터들을 쭉 해놔갖고서 모니터를 보면서 그날그날의 여러 가지의 정보들, 레스토랑 정보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테스트베드로 만들려고 하는데 사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오히려 이쪽 지역의 아이디어를 내갖고 새롭게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재생사업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서울 캠퍼스는 그래서 캠퍼스 타운 그걸 해갖고 우리가 바깥에 있는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 건 없고 땅이 있는 건 없으니까 뭐 건물의 2층 정도를 전세를 내서 그걸 스타트업 오피스로 만들면 서울시가 그것을 리모델링하고 빌리는 돈을 다 이제 대주게 되면 우리는 이제 전세비만 내고 그걸 만들어 놓게 되면요. 거기서 학생들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8호점까지 돼 있어 갖고 한 80개 팀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어제 봤더니 벌써 이미 매출을 시작한 데에서 한 6억 정도 작년에 매출도 올리고 해서 좀 변화된 모습들을 다양한 학교가 부지를 제공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을 제공하고 투자는 세종시가 하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딜 사업은 뭐 역세권도 그렇지만은 이 주변에 예를 들면 문화센터 같은 것도 공동 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드리면 이제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야 너무 장밋빛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들 다른 대학들이 이제 거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우리는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이제 미래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교육 비전이나 이런 것을 중장기 발전 계획도 만들고 이노베이션 2015에서 2018 이것도 만들었는데 이제 현재 최종적으로 자율 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이 됐고 경쟁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뭐 물론 문제는 저희가 첫 번째에 그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의 D 플러스를 맞아갖고 어쩔 수 없이 정원을 10% 감축을 했고 등록금도 동결이 됐고 입학금 폐지되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전체 예산으로 보면 1조 2천억의 예산에서 등록금은 이제 3천억 정도밖에 안 되고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등록금이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등록금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른 여러 가지의 재원을 이제 만들어내야 된다. 그것이 기부금이 됐건 연구비 오버헤드가 됐건 아니면은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됐건 만들어내야 된다. 서울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입학 제도도 외국인에 대해서 바꾸고 했기 때문에 한국어 센터가 한 30억 정도의 수익을 내던 것이 작년에 이제 최고로 많이 낸 게 148억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세종 캠퍼스의 등록금의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상당히 많은 부분, 3분의 1 정도, 이 정도 될 정도라서 외국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여기가 행정수도다라고 얘기하면 외국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외국인이 가장 많은 대학이거든요. 교환 학생들이 한 1,700명 정도가 오고 방문 학생들은 등록금을 내고 오는 학생들인데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제 1시간 거리로 강남권에 가는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종도 프로모션을 해갖고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또 더 좋은 환경, 캠퍼스 안은 굉장히 환경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국어 센터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가 팔 걷어붙이고 그런 수익 사업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할 때 그것을 긍정적으로 기회로 삼아서 한번 이걸 넘어보자라는 그러한 도전 정신이 있어야지, 이게 위기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계속 하게 되면 그 위축이 되고 발전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하나 뭐 우리 서성규 기획처장님 계속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 옛날에 분교의 개념, 이게 또 이미지죠. 이미 다 우리는 캠퍼스화가 됐는데 분교라고 교육부에서 이야기를 한 대학은 처음에 똑같은 것을 그대로 모델을 갖다가 만들어서 분교 정책을 썼는데 이제 이것이 다 없어져 갖고 다른 대학들도 그래서 현재 5개 대학만 분교로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름만 분교지 실제로는 캠퍼스가 됐고, 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캠퍼스화가 돼 있는데 굳이 분교라는 이름을 쓸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제가 연세대학교 원주하고 저희하고 이제 뭐 동국대 이렇게 몇 군데, 한 3군데만 5군데만 분교로 돼 있어서 지난달에 김영학 총장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캠퍼스화로 바꾸자 해갖고 캠퍼스로 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저희가 여의도에서 그 국회 교우회 분들을 모셨는데 지금 교회 회장이 교육분과위원회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캠퍼스로 바꾸는 것, 그래서 몇 가지의 그리고 또 여기서 얘기한 것 중에서 뭐 약대의 순증을 해서 정원을 늘리는 것, 6년제가 되면서 해서 2가지 안을 잘 만들어 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거는 요구를 해서 제가 뭐 윤회 지금 어떻게 청문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연세대학교 김영학 총장하고 같이 이 문제는 좀 풀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융복합 캠퍼스, 글로컬 캠퍼스, 특성화 캠퍼스로서의 캠퍼스의 의미가 생기고 제2의 창학이라는 것에 걸맞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세종시와 함께 다변화된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좀 서둘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정리를 좀 하게 되면요. 저는 세종 캠퍼스를 이전부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제일 많이 이제 제가 찾아오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제일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이 뭐 교무위원회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총장이나 리더가 해야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구성원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비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돌아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의 아낄 수 있는 것들은 아껴야 돼서, 저는 취임하고 나서 한 번도 여행사에서 해외 출장 갈 때 비행기표를 사지 않았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샀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훨씬 더 한 30% 이상을 세이브할 수 있는데 굳이 여행사에다 맡겨갖고 편안하게 갈 필요는 없고, 편안한 것도 아니죠. 이 내용만 알면, 내용을 모르면은 뭐 비행기표를 그쪽에다가 부탁을 하지만 우리가 항상 뭐 바꿀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조금 아끼게 되면 뭐 이런 가구 하나도 어떻게 보면 그냥 입찰 들어와서 뭐 퍼시스나 코아스나 이런 데서 입찰해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똑같은 건데 거기다 레이블만, 상표만 붙여서 들어오는 걸 왜 그거에다 의존을 하느냐 그래갖고 마석의 가구단지 가서 가구들을 사고 하니까 한 30% 정도를 세이브를 할 수가 있었고, 지금 이제 SK미래관 서울에서 하는 데는 아예 뭐 대부분 요즘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 갖고 오니까 북경 근처에 한 몇십만 평 규모의 가구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이제 저희 팀들이 가서 제작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낄 것은 아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재투자할 때는 재투자를 하고, 바로 이러한 것을 보여주게 되니까 교우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뭐 기부도 하게 되고요.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조찬에 이제 그 교우들 모임이 있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철학을 바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905년에 그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일제 강점기 하에 고종 황제께서 사비를 내 갖고 당시 이용이 그 재무 대신한테 학교를 한번 만들어라라고 해서 전문 학교를 일제 강점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재를 키우는 최초의 학교를 만든 거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연세대학교는 그 연희 전문이 우리보다 한 10년 뒤 1915년에 조선신학교가 모태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했고, 그러다가 이게 이용익 선생이 망명을 떠나게 되면서 학교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당시 그래도 재정이 있었던 종교재단이 천도교에서 손병희 선생이 그것을 인수했다가 결국 거기도 이제 재정난 때문에 이거를 운영을 못하게 되니까 인천 선생이 와세다 유학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당시 전북의 최고의 그 부호였기 때문에 며칠 그 아버지한테 유산을 나한테 빨리 넘겨달라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을 해갖고 돈을 받아갖고 이제 그것을 중고등학교인 보성 쪽하고 이쪽을 분리해서 전문학교를 인수를 한 학교입니다. 사실 인재를 키운다는 생각이 굉장히 남달리 있었기 때문에 이제 21세기에도 앞서 나가면서 인재를 키우는 것들을 지금 서울 캠퍼스나 세종 캠퍼스가 각각 특성화를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에 있는 그 본관의 뒤에 가보면은 그 문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궁화냐 뭐냐 이렇게 하는데 저 꽃잎이 5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시는 미스터 선샤인에 보게 되면 거기 고종 황제의 군대가 모자를 썼는데 그게 오얏꽃입니다. 오얏꽃이 조선 왕조의 황실의 문양인데 그거를 하사해서 우리가 거기다가 그걸 했고요. 보성 전문학교 처음에 만들었을 때의 그 모자, 학교 교모가 지금 그 미스터 선샤인에 나오는 그 고종의 군대의 모자하고 똑같이 오얏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는데 그런 뜻을 가지고서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하고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 뭐 아주 독설 잘 하시는 저 원로 교수님들이 저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야, 뭐 대학은 고려대학교, 뭐 연세대학교 이런 데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그냥 시중대학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랑 뜻이 다르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1세기의 어떤 비전이 전혀 새로운 형태. 여기 계신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앞으로 살 날이 진짜 100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해야 될 것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는데 이 세종에서 그런 개척정신을 좀 배워가지고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걸 바꾸고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바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20년 뒤, 30년 뒤에 세종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의 그것을 보고서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세종 출신들이 활약을 합니다. 저한테도 제가 지금 그 옛날에 총장실에서 쓰던 거를 인천 챔버라고 해서 외부 인사들을 접견을 하는데 거기에 그 수제로 이탈리아에서 만든 지구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구본을 선물하는 사람이 세종 출신의 뉴욕에서 이제 무역을 하는 그 친구인데 졸업생인데 그 교우가 이 지구본을 전 세계에서 한 3대 지구본 회사가 있는데 그 지구본이 굉장히 유명한 이태리 지구본인데 거기는 동해를 보통은 뭐 Sea of Japan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는 East Sea라고 영어로 써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 뭐 미국의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이제 그 기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알고서 지금 뭐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한다는데 이제 그런 교우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제자 중에서 상당히 많은 제자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제 밑에서 세종 출신 대학
그 공부를 해갖고 지금 국내 또는 일본의 대학에 교수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꿈을 가지고서 도약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세종이 제2의 창학을 해서 새로운 변화를 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바로 여러분들 지금 2017학번, 2018학번의 학생들이 처음에 우리가 세종 캠퍼스가 시작됐을 때의 같은 그러한 각오나 다짐을 가지고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가능성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앞으로도 이 세종 캠퍼스가 이제 잠자고 있는 캠퍼스가 아니라 깨어있는 캠퍼스로 변화시키고 세종특별자치시와 함께 그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캠퍼스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 기획처장인 서정규 처장님이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호랑이가 있는데 두 호랑이가 다릅니다. 저도 옛날에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에서 이 흰 호랑이를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사람처럼 눈도 파랗더라고요. 얘는요. 아마 색깔이 다 안 돼서 그런데 눈도 저기 너무 파란데 여기 이제 갈색이고요. 여기 나름대로의 더 멋진 호랑이가 돼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그다음 비약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경청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일찍 끝내주셨어요. 15분 정도 질의 응답하는 시간. 오늘 그동안 세종 캠퍼스가 지난 3년간 이뤄낸 혁신과 앞으로 1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니다. 예, 마이크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예. 그쪽에 그 질문하시는 분은 학과하고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문학교육학부 박지원입니다. 그 청정 캠퍼스의 약대 이전을 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좀 크게 또박 얘기해 주시겠어요? 청정 캠퍼스의 약대 이전을 약대 이전이요? 예. 죄송합니다. 진행팀에서 에어컨을 좀 꺼주시면 들려서 소리가 네. 한 2개 정도 더 듣고 또 답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학생이 여기 손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공공사회학 전공 김봉준입니다. 예. 저 같은 경우 먼저 질문에 앞서서 항상 세종 캠퍼스의 발전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 같은 경우 세종 캠퍼스의 발전 방향을 일명 병립화라고 우리가 서울 캠퍼스에 못지않게 그 독립적인 캠퍼스를 키우겠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 좀 아직도 그래도 서울 캠퍼스에 좀 의존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중전공이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인데요. 이중전공 같은 경우는 아직 세종 학생이 서울에서 이중전공 할 수 있는 학과가 23개인 반면에 그 서울 학생이 세종에서 이중전공 할 수 있는 학과는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사 구조상으로도 그 세종 학생이 서울에 많이 전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반대로 저의 생각으로는 그 서울 학생이 세종으로 전공할 수 있는 학과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통계학과 같은 경우 빅데이터에 좀 더 전공하고 싶다 하면 여기 세종의 빅데이터 학과를 이중 전공할 수 있도록 좀 더 그 경계선을 좀 느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또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세종의 공공사회학 같은 경우 사회정책이나 사회정치에 특화가 되어 있는데 서울에 있는 학생이 만약에 사회정책에 관심이 있으면 저희 공공사회학 전공 과목을 들어도 그 전공 학점을 이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저희 학과 같은 경우 기존학과, 새로운 학과도 많이 생겼지만 기존학과의 경우는 좀 이름만 바뀌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름 앞에 글로벌이나 융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오히려 좀 더 이게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이게 혼란만 더 발생할
발생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콘텐츠나 관공부학과처럼 좀 더 학과를 구체화하고 차별성을 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예, 일단 두 분 학생들 그 약대 이전에 대한 거는 사실 이게 좀 전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재산 캠퍼스의 아이디어는 한 15년 전에 이제 이춘희 시장이 이 행복청장을 처음 할 때부터 나왔었고, 그때 제가 뭐 어른대 총장 모시고 이제 기획예산처장 할 때 나와서 처음에는 학교가 사는 게 한 35만 평, 그 다음에 정부에서 야산을 주는 게 15만 평에서 한 50만 평 규모였는데, 이 정권이 바뀌면서 계속 바뀌고, 고대한테 주는 것을 자꾸만 사람들이 독점적인 무슨 특혜를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게 또 그 노무현 정부 때에 이전을 한다, 또 그러고 나서는 이명박 정부 때는 안 한다, 다시 박근혜 정부 때 한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재산 캠퍼스가 추진이 안 되다가 지금 한 17만 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공동 캠퍼스로 하는 거인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우선 협상 대상처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안서를 지금 컨설팅 회사하고 다 해서 아마 10월 달 중에는 다시 한번 제안서를 부탁을 해서 제안서를 내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도 좀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근데 거기에 대한 거를 저희가 뭐 학교가 그렇게 재정이 그렇게 법이나 튼튼한 게 아니어서 저희가 돈을 가지고서 그걸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를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부에서 그 유치를 하는 입장에서 거의 그 비용이 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 조정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국회에다도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예를 들면 심천, 홍콩 옆에 있는 심천 같은 데에는 거기에 산업이 있으려면 대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학이 없으니까 북경대, 청와대, 할빈공대를 유치를 해서 땅도 주고 건물까지 지어준 다음에 거기에 뭐 잘 아시는데 텐센트라든가 심천에 이런 것들이 다 발전하게 된 것이 이제 그런 이제 그 투자를 이미 심천 정부에서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이제 남방과기대라고 자체적으로 이제 과기대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자꾸만 대학을 돈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학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서울 캠퍼스 주변에도 60년대, 70년대 모습이 남아있는 거가, 외국은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사이언스 파크나 이런 것을 만드는데, 우리는 사이언스 파크는 뭐 동떨어진 뭐 광주에다 만들고 뭐 여기다 만들고 산학협력 단지라고 만들어 놓는데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스톡홀름의 시스타라는 아주 중요한 그런 R&D 파크가 있는데, 거기는 R&D 파크를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다가 스톡홀름에서 시스타가 만들면서 거기에 쇼핑몰도 최대 규모의 쇼핑몰도 만들고, 스톡홀름 공대를, 최고의 공대를 글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지어주고. 그러면서 사이언스 파크를 하니까 연구소나 이게 활성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 처음에 여기 이춘희 시장하고 제가 했던 것은, 아까 글로컬 얘기를 했는데, 절반은 외국인 학생들로 하려고 이 재산 캠퍼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테마도 거의 대부분을 미래형, 예를 든다면은 뭐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뭐 바이오 쪽 이런 거를 하려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화에 관한 거, 그다음에 글로벌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계속 이 땅을 우선, 그래서 제가 LH한테 당신 땅 장사할 거냐, 처음에 원가를 산 거를 있으면 그대로 우리한테 최소한 그대로 팔던가, 수용하고 나서 지금은 뭐 주변 땅값이 200만 원인데 뭐 이런 얘기만 맨날 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연세대학교는 송도 개발할 때에 저희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송도에 아파트 개발권까지 줘갖고 현재 2천억 이상이 드는 건물 짓는 비용들이 다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연세대학교가 송도에서 수익을 얻은 게 한 6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이제 되는데, 최소한 우리도 그런 정도의 그
저 베네핏이 그 외부 효과가 있지 않으면 저희가 뭐 돈 갖고 학생 등록금도 오르지 않는데 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신 약대 이전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다 이게 행정 관료 쪽인데 거기서는 처음부터 요구하는 게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학생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걸 가져와라. 근데 이게 현실성이 너무 없는 건데요. 예를 든다면 서울에 있는 정원을 잘라가지고 일로 가져와라.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만 하고 있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약대는 앞으로 계속 키워야 되는 전략화하는 데니까 그러면은 바이오 쪽으로 해서 글로 갈까 이런 걸 가지고서 제안서를 낸 거지 지금도 뭐 약대가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산 캠퍼스가 되면 이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마 2030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종의 구성원들도 약대도 한동안은 여기 있으면서 거기는 아마 하게 되면은 그 글로벌 제약회사들하고 해서 여러 가지의 실험실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또는 연구소를 유치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하려고 하고요. 원래 처음 계획도 절반은 전부 다 띵크탱크나 연구소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화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 뭐 미네르바 대학이나 아니면은 싱귤라리티 대학처럼 새로운 것을 하는 거 아니면 단기 코스를 하는 대학들 뭐 이런 대학으로서 21세기에 걸맞는 대학이지 현재 있는 모든 전통적인 20세기식의 대학을 또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서울 캠퍼스, 세종 캠퍼스하고 전략적으로 연결되고 지금 요번에도 이제 우리 세종 학생들도 거기에 참가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이런 개념입니다. 베니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에 저희가 이제 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17개의 이태리에서 7개 대학, 그 다음에 그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뮌헨 대학,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보스턴 칼리지하고 듀크 대학, 이스라엘의 타라비브 대학, 그 다음에 중국의 칭화 대학, 일본의 와세다, 그 다음에 요번에 저희가 이제 들어갔는데 여기는 회비를 내고 교수도 없고 학생도 없습니다. 이 자체는. 산마르코 광장에서 수상버스를 타고 10분만 가면 30분마다 수상버스가 있는데 거기에 작은 섬을 옛날에 수도원하고 정신병원 했던 것을 캠퍼스로 시정부로부터 받아가지고 옛날에 20년 전에 이태리 외교관이 그걸 만들어서 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탈리아에 좋은 로마나 이런 데 있는 대학들이 다 참여를 해서 한 학기에 교수 1명 파견하고 학생 20명을 파견해갖고 그 학생들이 모여서 프로젝트형으로 글로벌 이슈도 다루고 이게 교환학생 시스템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보스턴 칼리지에 그 교환학생 갔다 오거나 똑같이 그 학점을 인정을 해줘갖고 과에서 하는 건데 현재 지금 20명까지 저희가 보낼 수 있어서 이번 학기에는 이제 광고가 많이 안 돼서 13명을 보냈습니다. 세종 학생 2명인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떠나기 전에 4주 동안은 우리는 아예 제대로 해라 그래서 이탈리아를 공짜로 기초 이탈리아를 가르쳐 주게 되면 거기 가서 한 학기를 교환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오게 되는 거고요. 주로 하는 것도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거의 건축이 뛰어나니까 건축이라든가 르네상스, 동서양 교류사 이런 걸 하는데 뭐 여기 학생들도 관심 있으면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개념처럼 특화된 네트워크화된 대학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제산 캠퍼스는 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를 일부를 뚝 잘랐고 절로 이사 가세요. 그런 거는 아니니까 그런 좀 개념이 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전공에 대한 것도 사실 저는 원래 15년 전에 뭐 이런 개혁하는 거 디자인을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현재도 이렇게 한답니다. 31개 과목을 자기가 선택해서 들으면 졸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졸업학점이 학부는 93학점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공은 들어가서 7개 과목만 그 과에서 들으면 그걸 디클레어를 해서 내가 이 전공 했다라고 하면 그냥 인정을 해준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과체계로 돼 있고 과에서 전공을 뭘 들어야 되고 이런 걸 다 규율을 하고 있는데 21세기 학부는 전공이 아니라 사실은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지적 근육을 키우는 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가벼워지고 학과들이 전공 과목이 10개 이하로 내려가도 좋다.
또 유연학기제가 있으니까 8주 만에 끝나도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걸 준비하는 과들도 있는데 어떤 학과는 기본을 16주가 아니고 8주로 구성을 해서 만들겠다. 이런 학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8주 동안에는 3과목, 외국에서 쿼터 시스템이 10주에 3과목을 듣는데 16주를 6과목을 벌려놓고 듣는 것보다 8주에 3과목을 집중해서 하고 또다시 8주에 집중해서 하는 식으로 한다든가 또는 여유가 있으면 4, 2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인턴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가능해질 수 있어서 그런 유연한 거를 과에서 결정하시면은 이제 본부는 유연한 시스템의 인프라만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것도 이중 전공도 외국에서는 그냥 디클레어를 하는데 원래는 저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러면 어디에 쏠린다 그래갖고 그 과가 우리는 얘네들을 뭐 학점 갖고 얼마까지만 받겠습니다라고 이중 전공을 해서 마치 또 옛날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처럼 만들었는데 원래의 취지는 그게 아니고 학생이 원해서 들으면 그걸 가지고서 이중 전공을 디클레어 할 수 있게 만드는 건데 이거는 그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 아주 좋게 얘기하셨는데 학생이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문화에 관한 거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행정학을 이제 서울 캠퍼스에서 하는 학생이 자기는 문화 행정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 와서 지금 이제 그 문화 스포츠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는다든가 또는 여기가 특화를 해서 서울에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는 글로벌 스포츠 학부가 예를 들어 스포츠 경영이나 스포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뭐 FIFA나 아니면 IOC나 이런 데서 일하는 것은 특화된 과목을 막 만든다라고 하면 당연히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와서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걸로 진화되는 게 저희의 생각인데 아직은 대학이라는 데가 이게 큰 배와 같아서 조금 한 5%, 10% 이게 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이제 이걸 틀었다. 방향은 제대로 틀었다. 근데 진행해 나가는 거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개혁을 해서 5년, 10년 안에 이제 이루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뭐 마지막에 것이 이름만 바꿔놓고 아무것도 안 바뀌어서 저도 이제 글쎄 우리 글로벌 스포츠 학부 선생님도 계신 것 같은데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냥 사회체육 그냥 그걸로 가시는 게 아니고 글로벌 스포츠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갖고 하고 오히려 학생들은 뭐 8주 강의로 이렇게 유연학기제를 한다든가 방학 동안이면은 그 프로그램 장학금 만들어서 좀 IOC도 좀 가보고 좀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서 자극을 주게 해야지 그냥 뭐 이름만 바꾸면 학생들 굉장히 실망하니까 그래서 학생회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하고 좀 같이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또 다른 데에 그렇게 바뀐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봤더니 관심 있어서 봤더니 이제 와세다가 그 지금 와세다 그 신주쿠 옆에 있는 거기 소위 말하는 본교가 아니고 히가시 후심이라는 곳에서 지금 스포츠를 하고 있는데 거긴 전부 다 스포츠 경영하고 스포츠 행정하고 이것만 해서 지금 2020년 동경올림픽 때 가장 많은 활약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 글로벌 스포츠 학부는 2020년 동경올림픽 2022년 북경 동계올림픽 그러면 그런데 미리 가서 여름이면 인턴도 하고 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를 계속 만들어가면 좋다. 그거는 오히려 서울 캠퍼스보다도 세종 캠퍼스 친구들이 그런 거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특화를 해나가는 게 21세기의 세종의 새로운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예. 좀 지났습니다만 한두 분만 더 받을게요. 예. 두 분만 예, 예. 먼저 여기 앞에 네, 학생. 네, 저는 자유과학부 학생 김태현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말하기 전에 항상 새로운 캠퍼스에 힘내주시는 선생님 항상 감사드리고 아까 전에 청춘 조치원 프로그램에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조치원 대학가 부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저희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 후문 쪽 한마음마트 주변이나 그리고 우유 쪽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인근 학교랑 비교하자면 그
세종 홍대 같은 경우는 아예 길가 쪽을 따라서 상대적으로 좀 발달이 잘 돼 있는 편인데 혹시라도 지금은 정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사 후에 이거의 조생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학생회관 시설이 상대적으로 노후되어 있는 것을 나는 볼 수 있는데요. 나는 비교를 하자면 그 아남 캠퍼스와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혹시라도 지금은 과기대 리모델링이 계획되기도 하셨는데 학생회관 리모델링도 또한 가능성을 두고 계신지 하고 마지막으로는 너무 죄송한데요. 일단은 아남의 그 고려대 홈페이지를 보면은 그 복지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이제 KU 시네마 트랩이라는 게 있고 시애터라는 곳이 다수 그런 시설들이 다수 존재하는데요. 저희 학교 홈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문화시설 같은 것 자체가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혹시 이런 교내 이런 부족한 문화시설들에 대해서 교내 문화복합부지의 개설이 혹시 예정되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저 뒤에 선생님. 네, 저희 마이크로 다시 한번 제가 안 들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경제통계학부의 정용 후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에 그 와세다 대학 총장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동경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제 제가 아는 일본인 친구들 아이들이 와세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똑같이 말씀하신 그 캠퍼스에 와세다 대학은 캠퍼스가 5개 캠퍼스가 있다고 얘기하고 그 친구가 지금 스포츠 사이언스를 하고 있는데 여자이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명함을 주면서 여기 있다 얘기했더니 자기 이 학교 너무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세종인데 이렇게 얘기했더니 왜 아냐 했더니 남자 축구는 축구부들끼리 시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왜 자기 이제 여자 축구부에서 트레이닝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자 축구는 왜 고려대학교하고 시합을 하지 않느냐 저한테 물어서 그거 내가 학교 가서 얘기해볼게 얘기했는데 아까 그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종이 저렇게 다른 색깔을 가진 어떤 게 세종 호랑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제가 계속 저는 이번에 이제 처음 세종에 왔는데요. 다른 학교에 있다가 그 뭐 고연전이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매일 오고 하지만 세종 캠퍼스에 이게 여자 축구부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같이 참여할 수 없는 또는 와세다 대학이나 같이 할 때 여기 세종 캠퍼스에 있는 축구부나 여자 축구부들이 같이 활동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면서 좀 세종이 좀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캠퍼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제 아는 그 지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희하고는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대학들의 아마추어 축구 시합도 있고 사회주의 체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좀 그런 쪽의 진로에 대해서 만약 고대 세종 캠퍼스가 글로벌 스포츠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경제나 경영이나 특히 축구 시장을 봤을 때 여자 축구부 선수들이 프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 전반적으로 축구를 아이들을 가르치는 축구 시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큰 위치를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세종 캠퍼스를 좀 많이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제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얘기하신 거 여자 축구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난주에 와세다 대학에서 이제 명예법학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북한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조금 이렇게 시작되겠죠. 거기는 여자 축구가 굉장히 인기 스포츠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환해서 하자. 지금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거는 축구가 오랫동안 해왔고요. 럭비도 이제 조금 해왔고, 와세다하고는. 근데 여자 축구는 안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도 하나의 이벤트가, 예를 들어서 세종에서 한번 하고, 봄에는 뭐 가을에는 와세다 가서 하고, 이런 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굉장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진로 같은 경우도 사실 럭비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그 실업팀이나 이런 프로가 이렇게 약해서 럭비 감독이 제일 고민하는 거는
이제 일본에 이제 취업하는 거고, 옛날에도 야구도 일본에 이제 2군에 이렇게 취업시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로벌 스포츠 학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으로 앞으로 21세기에 제일 크게 성장할 때가 이제 문화, 스포츠 이런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 키워놓으면 굉장히 성공할 것이다. 지금 서울대가 사범대학에, 거기도 우리 마찬가지로 체육교육학과인데 거기는 이미 국립대학인데 발빠르게, 제가 듣기로는 교수님들 절반이 다 스포츠 매니지먼트 쪽 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서울도 한 분 뭐 이렇게 계신데, 여기가 세종이 좀 그걸 특화를 해서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일본은 워낙 사회체육이 강한 게, 부가스라고 얘기해서 이제 부활동을 초등학교부터 토요일이면 하는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비슷하죠. 근데 부모들 맨날 가서 거기서 뭐 야구, 축구 이런 거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는 거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이 여자 축구에 관한 거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저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자유공학부 학생이 얘기한 거, 정문주의, 저희도 너무 섬처럼 돼 있잖아요. 캠퍼스가 바깥으로 연결이 안 되고, 뭐 주말이나 돼야지 저 앞에 나가고 그러는데, 그 연결축 같은 거를 좀 한번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어느 쪽을 개발할 건가. 아마 저쪽에 축구장인가요? 거기 뭐 테니스 좀 하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오픈 스페이스가 있는데 정문이 되면은 그쪽을 아마 공동 개발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쪽에서 축이 나가게 되는 거가 앞으로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학생회관 리모델링은 오늘 이제 부총장님이랑 저희 여기 강의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파이빌 엑스그라지를 한데 합친 것을 제가 옛날부터 약속을 해서 이제 여기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학생회관 리모델링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따로 할지 같이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오래되고 낙후돼서 학생회관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복지시설은 15년 전에 그 어인대 총장님 모시고 제가 여기 왔을 때도 너무 그게 없어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포항공대 가보게 되면은 통나무집으로 피자도 먹고 닭도 먹고 저녁 되면 다 거기 모여서 맥주도 먹고 하는 데가 있어서, 여기 좀 그런 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세종시하고 같이 해서 조인트 벤처로 그쪽에다가 무슨 시설을 하나 만든다든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파이비를 만들면서 그쪽에다 한다든가 하는 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때도 만들었던 게 이제 인문관 뒤에 작은 건물에 학생 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그때 저희가 2005년도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나름대로는 뭐 강남에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최고급으로 이제 그 당시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멀리 나가기 힘들고 그러면 이 안에도 많은 그런 것들이 편의시설들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 공감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큰 포석을 놓듯이 뭐 가속기동, 산악관, 그 다음에 문화 스포츠관 뭐 이런 걸 쭉 만들고 있지만, 이제 작은 공사들도 계속해서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요 계속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도 검토하고, 뭐 아니면은 이제 또 열심히 기부 또 띄어서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고요. 학교 전체는 항상 하는 거가, 큰 이제 포석을 놓는다고 할까, 큰 틀을, 얼개를 만들어 놓으면, 저는 생각에는 모든 걸 다 플렉서블하게 가능하게 좀 하자. 지금은 그 틀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다 바꿔놓게 되면 각 학과나 단위 조직에서 나름대로의 발전 계획을 만들어서, 뭐 어느 과는 우리는 모든 과목을 전부 다 8주로만 개설을 하겠습니다. 뭐 정말 더 좋죠. 우리 과는 전공 과목을 뭐 10개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더 좋죠. 우리 과는 뭐 대학원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수업하겠습니다. 좋죠. 우리 애들 데리고 뭐 어디 갔다 오겠습니다. 이제 와세다도 지금 뭐 강당을 체육관을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근데 아마 8,000명 이상을 수용해야지 돼서
올림픽 경기장으로는 쓸 수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뭐 하네다 공항도 이거 봤더니 엄청나게 고치고 있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가서 좀 보면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뭐 스포츠 쪽은 있지만 그거 떠나서라도 아이디어를 과해서 내기 시작하면 학생들도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할 겁니다. 저희가 파이빌도 2년 운영을 서울 캠퍼스에서 했는데 지금 60개에서 80개 팀이 벌써 거기서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 언론에서 잘못 얘기하는 게 창업을 하라고 하는데 창업을 하면 망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델은 뭐냐 하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리콘밸리에다 파는 겁니다. 자기가 나중에 뭐 창업해서 돈 다 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10만 불만 받고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스닷컴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네덜란드의 작은 대학 트벤트 대학에서 학생들이 만든 거거든요. 호텔스닷컴이. 그럼 만들어서 그거를 파는 거예요. 미국에다가. 팔면은 10만 불, 20만 불, 2, 3억 주고 팔고 자기는 또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또 만들어서 팔고 해야지 내가 호텔스닷컴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사람 뽑아서 운영하고 서버 갖다 놓고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창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디어 장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젊은 학생들은 아이디어는 끝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세종시 발전하고 연결되는 것도 엄청난 아이디어들 뭐 서울에만 자전거 뭐 서울시에는 이제 뭐 환경을 위해서 자전거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전동 자전거를 만들어서 진짜 청춘 조치원을 쉽게 다닐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의 저 스토어 같은 것도 이제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든가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는 것이 파이빌에서 주로 하는 것들이어서 여러분들 파이빌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점심시간 다 됐는데 이렇게 많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